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고 보신다면 이제 믿고 보시죠.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짱구는 못 말려. 아시지만 5살 유치원생 짱구와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이 벌이는 각종 좌충우돌 스토리를 밝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짱구 가족이 살고 있는 마을, 한국판 만화에서는 떡잎 마을이라고 표현이 되지만 일본에선 실제 카스카베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본 사이타마현에 위치한 작은 주택도시 카스카베시. 만화의 배경이 되면서 그 유명세를 타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으로 급성장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카스카베시 역에서부터 버스까지 곳곳에서 짱구 캐릭터를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소도시의 이면에는 순수한 만화의 배경이 된 곳이라곤 믿기 힘든 아주 은밀하고도 잔혹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동네마다 하나쯤 있을 법한 너무도 평범해 보이는 병원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1950년대 카스카베시에서 새롭게 난사이 병원이 개원합니다. 여긴 원래 결핵 환자를 수용하고 또 치료하는 곳으로 시작됐는데요. 그러다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결핵 환자가 줄어들게 되니까 1990년 병원명을 아사쿠라 병원으로 바꾸게 됩니다. 아사쿠라는 병원 원장의 이름을 딴 거였죠. 이후에 본격적으로 일반 병동 12개 그리고 정신병동 230개를 보유하고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여긴 그냥 평범한 병원이었죠. 하지만 어쩌다가 이렇게 사진처럼 흉측하게 남아버린 걸까요? 지난 2001년 4월 아사쿠라 병원에서 근무했던 전직 간호사 한 명이 충격적인 폭로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입원하고 있던 40여 명의 환자들이 모두 의심스러운 죽음을 맞았다는 내용이었죠. 이 간호사조차 그들이 왜 어떻게 죽었는지 진상을 알지 못한다면서 반드시 사실을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 이렇게 신고를 받은 당국이 거의 1년에 걸쳐서 병원의 운영 체계를 샅샅이 추적했고 그 결과 하나둘 끔찍한 사실이 드러나는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우선 환자들에 대한 처우였습니다. 대부분의 아사쿠라 병원 환자들은 몸이 구속된 채 살아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정신병동에 있는 환자들을 넘어서서 이 손과 발 그리고 어깨까지 사지가 묶여있는 환자들이 다수 존재했던 겁니다. 심지어 벽에 달린 끈으로 허리를 묶어가지고 침대에 고정해둔 환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풀어주지 않고서는 아예 아무데도 갈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정신병동이라고 해도 뭔가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있는 듯한데요. 잠을 잘 때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묶여있으니까 움직임이 불편하죠. 그러니 제대로 된 수면도 불가능했을 텐데요. 여러분, 물론 정신병동의 경우에는 그 환자의 위중도에 따라서 사고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신체를 구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사쿠라 병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런 환자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거의 모두를 결박했다는 거죠. 특히나 처음 환자가 입원을 해요. 그러면 팔다리 곳곳 7군데 이상을 꽁꽁 묶어서 병실에 일단 넣어두는데 환자들이 좀 당황스러워하면 이게 저희 병원의 규정? 의식 같은 거예요 라고 말했다는데요. 개 중에는 이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끈을 풀어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발각될 경우 병원 측은 전보다 더 강한 결박을 하게 되죠. 여기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슨 병원이 아니라 강제 수용소 같은 느낌인데요. 병원에서 벌어진 비도덕적인 일은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상식적으로만 봐도 수술이 진행되는 병원에서 위생을 언급하는 건 입 아픈 거죠. 하지만 아사쿠라 병원은 수술실의 청결은커녕 제대로 된 의료도구조차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수술실이라고 불릴 만한 곳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아서 일반 병실 한쪽에다가 이 침대를 두고 대장암이나 유방암 환자들의 대수술이 그곳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전 이게 듣고도 믿기지가 않는데요. 이때는 그 흔한 칸막이나 커튼도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증언이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설렁설렁 암 수술을 받은 환자 3명. 그들은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죠. 물론 사이타마현 정부시설에서도 이런 실태를 몰랐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하는 소리가 수술을 받은 환자의 상태가 원래부터 나빴기 때문에 무조건 사망 원인을 수술로 보기는 어렵다 라면서 오히려 병원의 손을 들어줬죠. 그러면서 병원한테는 앞으로 이렇게 병실에서 대충 수술을 하지 말라라는 시정명령만 했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덕분에 사망자가 속출한데도 불구하고 아사쿠라 병원은 아무런 법적 처벌을 받지 않게 되죠. 일반 병동이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하게 이게 이 사이타마 현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오픈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 환자가 와서 수술이나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보호자의 사인 없이 그냥 개인 동의만 받아서 간결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실상 사람들은 쉽게 알지 못했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병원이 저지른 최악의 악행을 알아볼까요? 아사쿠라 병원은 IVH 치료라고 불리는 주사요법을 즐겨 썼습니다. 이걸 소위 말해서 정맥주사로 이해하시면 될 텐데요. 원래는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태의 환자한테 높은 칼로리의 영양제가 들어있는 링겔로서 정맥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의료 행위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사쿠라 병원에서는 멀쩡히 밥을 먹을 수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환자에게도 이 IVH를 투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불법입니다. 병원 간호사들은 환자의 상태를 기록하는 차트에다가 환자가 식욕이 있는데요? 라고 쓰는 것조차 금지당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식욕 부진이다 라고 진단이 됐고 식사 대신 그냥 주사 한 방으로 해결해버리는 거죠. 문제는 정상적인 사람한테 IVH를 계속 투여할 경우 영양과 체내 균형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게 결정적으로 신장 기능을 저하시키죠. 이걸 계속 지속되면 신체 곳곳이 자기 기능을 못하면서 면역력 약해지고 또 감염에 노출된 위험 또한 급격히 상승합니다. 특히나 위생에는 관심도 없는 이 아사쿠라 병원이었다면 감염의 위험성은 더 컸겠죠. 그렇게 병원은 환자들을 결박해놓고 매일같이 안정제와 IVH를 대량 투여했고요. 심지어 간호사한테 오늘 IVH를 누가 먼저 투여받을지 환자를 랜덤으로 고르라는 폭로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를 환자로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간호사들도 이런 병원의 지침에 불만을 갖고 이거 좀 아니지 않냐? 라고 항의했지만 그들은 결국 해고됐습니다. 병원 원장의 말에 절대 복종할 수 있는 직원과 간호사들만 자리를 보존할 수 있었죠. 이쯤 되니까 좀 궁금해지는데요. 왜 병원이라는 이름을 달고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참혹하게 운영을 해야 했던 걸까요? 그건 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환자들이 와서 입원을 해서 이 사람들을 치료해서 버는 돈보다 다른 돈에 집중했어요. 무분별하게 링겔을 맞춰서 신장 기능을 떨어지게 했고요. 다시 이걸 치료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약품과 항생제를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치료 보상의 명목으로 정부에 청구됐죠. 쉽게 말하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의료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은 환자들을 만들어내고 이걸 유지해야 했던 겁니다. 보통 우리가 병원은 살려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병원에서는 의문의 죽음으로 처리된 환자들만 40명. 그렇다면요, 분명 유가족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사실상 전직 간호사가 이 모든 걸 폭로하기 전까지 병원에서 벌어진 일들이 비밀에 붙여진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아사쿠라 병원의 입원 환자 90% 이상은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 노인, 그중 40%는 노숙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였습니다. 병원은 혹시 모를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무연고자나 아예 가족의 방문이 없는 노인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했고요. 환자는 부당한 치료를 받아도 딱히 항의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이런 잔혹한 행위 속에서 한 노인은 죽기 직전까지 팝, 팝 이라고 막 배고픔을 호소했다는 폭로도 있었습니다. 어떤 환자들은요, 이게 좀 뭔가 이상하다라는 상황을 인지하고 나는 사지가 멀쩡하다, 정신병이 아니다, 구속을 풀어달라 라고 절규했지만 그는 병원의 돈이었습니다. 병원의 이익을 위해 결코 이곳을 빠져나갈 수 없었죠. 그러던 2001년 전직 간호사의 폭로를 시작으로 곧이어 직원들의 내부 고발과 여러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이들은 사이타마현 보험사에 병원의 실체를 고발했고 마침내 현장 검사와 추적이 이루어지면서 이 병원의 민낯이 일본 전역에 알려지게 되죠. 결국 아사쿠라 병원은 일본 내에서 최초로 입원 제한 명령을 받게 됐고요. 2001년 7월 끝내 폐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에요. 법적 처벌을 해야 하죠. 그리고 또 의문사로 처리된 이 40명에 대한 건 어떻게 해야 되죠? 문제는 이 40명이 정말 어떻게 죽었는지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의를 제기하는 유가족도 없어요. 그러니까 끝내는 이들에 대한 정확한 사망 원인은 규명되지 못하고 사건은 묻혀버립니다. 그럼 최소한 병원 원장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을까요? 사진 속 바로 이 사람이 당시 아사쿠라 병원의 원장입니다. 그는 설립자인 아버지로부터 이 병원을 물려받았던 후계자였죠. 환자는 그저 돈벌이다 라고 생각한 그는 이후에 조사를 받긴 했습니다. 하지만 살인에 있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을 피하게 되죠. 병원이 폐업을 했다 하지만 사실 그 이유는 과잉 진료, 그래서 부당한 보상을 받았다라는 이유 그 하나였습니다. 사망 사고에 대해 설명해봐라 그랬더니 물론 긴급 수술을 내가 지시한 적은 있지만 워낙 상태가 위중했다라고 변명을 했고요. 환자들을 네가 이렇게 부당하게 결박했냐라는 데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강하게 부인해버렸죠. 결국 원장은 의료기록 허위 기재라는 명목의 처벌만 받았고요. 2001년 7월 보건의료인 등록이 취소됩니다. 아직 사이다 사건 아닙니다. 등록이 취소됐지만 의사 면허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성형이나 미용 같은 의료 진료는 언제든지 일본 내에서 가능하고요. 그마저도 5년 후에는 다시 개업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죠. 한때는 이 원장이 일본의 어느 병원에서 소아과 계통 의사로 근무한다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현재로서 그의 행적은 묘연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문을 닫은 아사쿠라 병원은 한동안 방치되었습니다. 아주 흉물스러운 분위기를 풍기죠. 워낙 급하게 폐원을 했기 때문에 이 건물 안에는 환자들이 쓰던 휠체어, 매트리스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는데요. 한국의 곤지암 병원처럼 심령 스팟으로 유명세를 얻게 됐고요. 갖가지 괴담이 떠돌았고 또 이 안에서 건수를 잡아보겠다는 여러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게 되는데요. 참고로 이 병원 괴담 중 아주 유명한 게 있는데 지하실에서 쿵쿵쿵 하는 소리가 지속적으로 들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죽은 환자의 영혼이 몸이 묶인 채 이 결박을 풀기 위해서 벽으로 머리를 찢는 소리다 라는 소름 돋는 소문이었죠. 2017년 마침내 병원 해체 공사가 시작되면서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됩니다. 현재 병원 건물은 사라진 채 철조망이 둘러진 부지만 덩그러니 남아있다고 하네요.
인간의 목숨을 지키고 돌봐줘야 할 가장 기본적인 시설인 병원. 우린 그거에 대해서 사실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병원은 수익을 만들어야 하는 이익단체죠. 그래서 왜 의사가 엑스레이 찍자, CT 찍자 하면 돈 더 벌려고 한다라는 의심은 누구나 해봤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수준을 넘어서 병원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돈벌이로 여기고 오히려 죽지 않게 고통스럽게 내버려뒀다라는 사실은 정말 슬프고도 공포스러웠습니다. 누군가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병상을 지켰던 환자들, 그리고 이 모든 걸 계획하고 지시한 아사쿠라 원장.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의사 가운을 입고 환자를 맞이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차갑게 스쳐갑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